안녕하세요. 미국 이타카에 살고 있는 춘배입니다. 이번 종목은 버티브입니다. 아실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네요. 여러 번에 걸쳐 데이터 센터 기업들을 소개드렸고 그 안에서 쿨링 등 에너지 관련 지출이 데이터 센터 구축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함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버티브도 여기서 수혜를 받는 종목입니다. 버티브는 얼마 전 2024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면서 좋은 주가를 보였죠. 간략한 기업의 소개와 실적 발표의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투자 비중은 이전에 아리스타를 전달드리며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서버에 이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전력과 전력 분배, 그리고 쿨링 쪽입니다. 서버는 엔비디아, 네트워킹 장비는 아리스타라고 이야기 드렸죠. 버티브는 그 사이에 들어간 에너지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버티브가 판매하는 제품군은 크게 에너지, 즉 전력관리와 열관리 제품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 여러 제품군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개를 테마로 제품 공급 및 유지 관리를 하죠.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데이터 센터가 열을 많이 발생하고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 보니 이와 관련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버티브가 데이터 센터 향 제품만 공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른쪽에서 보다시피 데이터 센터가 75%, 커뮤니케이션스, 커머셜 및 인더스트리얼이 2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를 다른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 인프라 솔루션이 68%, 그리고 렉과 관련 한통합 솔루션이 22%, 인프라 솔루션이 나머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보면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장비를 공급하는 것이 주된 비즈니스라는 것이죠. 또 시장 구분 기준, 미국이 약 56%, 아시아와 유럽이 각각 22%로 나머지의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꽤나 고른 매출 비중으로 생각됩니다. 버티브라는 회사는 생각보다 오래된 회사입니다. 약 50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열관리 및 UPS 등 에너지 관리 분야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작은 1946년도로 넘어갑니다. 렐프 리베르트는 캐피톨 레피지레이션 이더스트리얼이란 회사를 세웁니다. 그는 차고에서 에어컨디셔너의 초창기 모델을 만들었죠. 그렇게 열역학과 유체역학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갑니다. 그러다가 1965년 리베르트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설립되며 우리가 지금 버티브를 생각하면 떠올릴 수 있는 쿨링 기반의 솔루션을 만드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0년 그의 아들 레리가 가업을 물려받으며 1981년 나스닥 상장을 시킵니다. 창업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해야 할 것 같네요. 그 이유는 이후에 이 회사는 에머슨에 인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1987년입니다. 그 후에는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2016년 버티브로 사명을 바꾸고 2020년엔 다시 거래소에 상장하며 주식이 공개됐습니다. 생각보다 오랜 역사와 인수합병 스토리가 흥미롭네요. 아무튼 그렇게 버티브는 현재 티커인 VRT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다시 기업 소개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버티브는 데이터 센터 시장과 통신과 같은 커뮤니케이션즈, 인더스트리얼 시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시장과 높은 마켓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데이터 센터죠. 시킹 알파에 따르면 버티브는 확실히 이쪽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게 파워 관리, 열 관리 두 개 시장만 조명해봤을 때 각각 16%, 32%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티브는 엔비디아를 포함해 글로벌 기업들과의 견고한 협력 체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장점 중에서도 일주일 내내 24시간 유지보수라는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관리해주는 역량이 이제까지 많은 업체들에게 사랑을 받은 이유가 되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현재 서비스 믹스를 통해서 제공하는 비중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재무 성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버티브는 69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20% 가까이 상승한 수치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2023년 기준 8억 7천만 불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2.6%입니다. 순이익은 약 4억 6천만 불이었으니 6에서 7% 정도 기록했겠네요. 다만 부채는 조금 있는 편입니다. 2023년 기준 총 부채는 약 60억 달러입니다. 반면 에쿼티 토탈은 20억 불 정도이니 단순 비율은 300%입니다. 다행히 좋은 실적이 재무 구조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잠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사는 데이터 센터의 투자에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입니다. 아무리 포지션이 좋더라도 시장이 망가지면 의미가 없죠. 다행히 현재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는 긍정적이라 평가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운터포인트 자료 기준 약 15%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최근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었죠. 바로 메타의 이야기입니다. 메타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크게 떨어졌죠. 주가 하락에 여러 포인트들이 거론됐지만 그 중에 하나는 비용 지출이었습니다. 메타는 캐펙스의 가이던스를 높였습니다. 이전 300억 불에서 370억 불을 350억 불에서 400억 불로 향상시켰습니다. 작년이 280억 달러였으니 상당히 높은 투자 지출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메타에겐 리스크로 부각되었지만 사실상 여기에 대한 인프라를 공급하는 업체 측면에서는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버티브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겠죠. 2023년 향후 성장에 대한 수치를 8에서 11%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2028년이니 앞으로의 5년간의 꽤나 강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률도 현재보다 높게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길게는 5년 이후에는 약 20%의 영업이익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로는 매출 증대 그리고 생산 효율화를 들고 있죠. 동시에 재무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을 더 강하게 펼칠 것을 지난 2023년 컨퍼런스에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대략적인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난 2024년 4월 24일에 있었던 실적 발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유사했습니다. 일단 매출은 16억 4천만 불을 기록해 시장의 예상치인 16억 2천만 불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시장의 가이던스를 뛰어넘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는 주가가 10% 이상 급등하며 상승했지만 당일에는 다시 분위기가 살짝 식으며 성장했습니다. 다만 그 다음날에 걸쳐 추가로 상승하며 현재는 최고치를 갱신하며 시장을 비팅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감이 주가에 실려있는 듯한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다음으로 정리됩니다. 일단 1분기의 주문량은 전년도 대비해서 60% 상승했고 수주는 33% 증가했다는 것, 그리고 2분기에도 이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배경에 인공지능 수요가 뒷받침되고 지난번 인수한 쿠테라의 제품 생산 시작 및 캐파 확장으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24년 전체의 가이던스는 매출의 12% 성장 및 조정 영업이익률 약 17.7%를 제시했습니다. 생각보다 20%의 숫자에 빠르게 가까워지는 모습입니다. 또한 수주액 대비 현재 출하량이 1.5배에 달한다는 숫자가 인상적이라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산 능력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2024년에 가동이 예정되었던 3개 공장 중 2개가 벌써 가동에 돌아섰다는 내용을 전했죠. 앞선 수주에 뒤따르는 제품 출하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버티브는 스위치 차지 등 생산 능력을 2배로 키우는 과정에 있죠. 큰 변화의 궤도 안에 있어 보입니다. 반면 지역별 매출은 미국, 아시아, 유럽인데요. 모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은 각 지역의 영업이익률이 고르게 상승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미국은 이미 영업이익률 20%를 넘었다는 점이죠. 동시에 하이퍼스케일, 콜로케이션에 의해 미국의 성장이 뒷받침되었다 언급했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의 끝으로는 가이던스를 다시 한번 제시했습니다. 2024년 매출은 76억 달러로 12% 성장, 영업이익률 조정 기준 약 18%, 주당 2.3불이 EPS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명확해 보입니다.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CEO는 지역별 성장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성장의 큰 축이며 AI가 미국에서 가속화된다면 앞으로의 수요는 매우 강력할 것입니다. 특유의 어투로 여러 번 강조한 것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정보로 1분기 60% 이상의 성장을 보였던 주문량은 2분기에는 38%의 성장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쿨테라를 인수했듯이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태도를 보였죠. 그리고 실적 발표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앤드류 오비는 엔비디아와의 관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상세하게 보면 블랙엘에 관한 것이었죠.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블랙엘은 액체 냉각을 필요로 하는 기술로 그 안에서 버티브는 확실한 선두주자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공냉식에 위존했지만 이제는 액체 냉각의 흐름을 예상하고 있죠. 여러 방면에서 성장의 기회가 포착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짧게 밸류에이션만 점검하겠습니다. 마켓 스크리너 내용 기준 2024년 매출은 약 77억 달러, 영업이익은 13.7억 달러, 넷인컴은 약 6억 불을 예상 중입니다. 그랬을 때 PE 레이쇼를 55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것보다는 더 공격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영업의 손익의 정도 때문인데 이것을 조정했다 감안해보면 야후 파이낸스 기준 약 40배를 예상 중인데 여기에 조금 더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현재 PEG 비율은 약 0.5배가 예상됩니다. 참고해주세요. 이상 버티브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AI 관련 기업들이 돈을 버냐 마냐의 문제를 다룰 시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시간이 남아있어 보입니다.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이상 이타카 교포 박춘배였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